가볼게요. 자, 359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먼저 수준별 받고 또 공통으로 넘어갈게요. 359번부터 362번까지 질문이요. 없습니까? 363부터 366까지 질문이요. 366이요. 자, 366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원점과 2,A를 지나는 직선 LE라고 했으니까 뭔가 좌표 평면에 나타냈으니까 동경을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좌표 평면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366번 문제입니다. 자, 2,A인데 얘들아, A가 맨 끝에 보니까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일단은 1사분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A를 먼저 찍을게요. 이렇게. 여기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문제가 요거를 X축과 방향을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가 결국 지금 문제에서 알파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실은 우리 여기서 뭐 할 수 있죠? 수선의 발을 X축으로 내려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건 탄젠트, 사인, 코사인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2고 여기도 A니까 여긴 피타고라스에서 4 더하기 A 제곱이고, 그럼 이거 갖다가 우리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를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이 직선 L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하자. 그럼 일단 얘들아, 기울기라는 거, 수직이란 조건이 나왔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구예요? 탄젠트죠. 탄젠트가 우리 기울기를 뜻하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그럼 지금 탄젠트 알파는 2분의 A예요. 근데 얘랑 수직인 베타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X축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국 탄젠트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질문하신 분 이해 가요? 질문하신 분이 없어요? 저는 그냥 혼자 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지금 곱했어요. 그럼 사인 알파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사인 알파는 루트 4 플러스 A 제곱분의 A라고 쓸 수 있고요. 코사인 베타는, 자,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코사인 베타는 지금 루트, 선생님 이거는 제가 바로 못 찾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 얘 갖다가 삼각형 그리면 되잖아요. 요렇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A분의 2니까 어차피 길이는 똑같아요. 4 더하기 A제곱의 루트. 그럼 코사인 베타는 4 플러스 A제곱분의 A인데, 자, 우리 물어볼게요. 제이가 목소리가 좀 컸던 것 같아. 제이야, 얘는 X축을 기준으로 얘랑 수직인 거면 무조건 일단 동경은 몇 사분면? 2사분면이면 누구 땅? 사인 땅. 그러면 거기서 코사인 베타는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곱했더니 그게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10분의 9가 나왔대요. 그럼 없어지고 결국 4 플러스 A 제곱분의 A 제곱이 10분의 9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9, 4, 36 플러스 9A 제곱은 10A 제곱이니까 A 제곱은 36이다.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6. 이렇게 일단 하나 찾을 수 있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아, A네. 답은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다음 또. 빨리 나와. 자, 없어요? 867번부터 370번 질문이야. 없어요? 371번부터 374번이요. 감사합니다. 375, 378. 감사합니다. 379, 382. 감사합니다. 383, 386. 오, 진짜로? 점점 의심이 가는데. 387, 390. 38. 8이요? 자, 388 한번 가볼게요. 생긴 게 더럽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 앞에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화는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를 곱할 거고 뒤에 것도 뭔가를 곱할 건데 이걸 곱하지 말고 통분을 그냥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바로 통분할게요. 그럼 분모는 너무도 이쁘게 1 사인 제곱으로 갈 거고요. 자, 분자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자는 1 플러스 3 사인에다가 뭐 곱하는 거죠? 1마사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뒤에는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2배의 1플사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
1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자, 암산 좀 해볼게. -3 사인 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2 사인인데 여기 -2 사인이 있으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1이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어떤 모양을 이루냐면 A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B야라는 거지. 그럼 일단 저 사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딱 봐도 이 사인을 뭐로 고치면 돼? 다시 1 코사인 제곱으로 한번 고쳐보자라는 거지.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암산하면 3코사인 제곱 -3인데 -4가 되겠지. 요거 하트 모양으로 쪼개면 3 코사인 제곱분의 4라고 쓸 수 있겠다. 문제가 A 더하기 B 구해달래. 그럼 얘가 A고 얘만 따라서 B니까 둘이 더하면 답은 7. 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390까지 없어요? 자, 391, 394 없어요? 네. 394. 자, 394 한번 봐볼게요. 이제 394처럼 요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삼각형 나오면 항상 써먹는 게 뭐죠? 뭔가 원주율, 같을 때, 각도, 막 이딴 거 많이 써먹잖아. 그럼 지금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삼각형 하나가 BC를 원주율로 잡고 요렇게 생긴 하나를 알려줬어요. 그래 놓고 너 이거 몇 도야? 6분의 파이 30도야 라고 알려줬어. 그럼 얘들아, 우리는 원의 중심을 일단 표시를 하고요. 요렇게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파란색 삼각형, 얘까지 이렇게 오버랩해서 그릴게. 파란색 삼각형이나 노란색 삼각형이나 같은 원주율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얜 중심부터 선을 그었어요. 이게 물론 파란색이 더 연장선을 그어서 요렇게 갔으면 당연히 여기도 30도인데 원의 중심부터 그었다는 건 뭐를 이용하라는 거냐면, 이거 연장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 30도를 요렇게 연장을 해서 저쪽에 가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 이것과 이것은 정확하게 몇 배 차이입니까? 2배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30도면 얘는 6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 놓고 문제가 어디 찾아달라냐면, 여기 선생님이 분홍 색깔로 색칠한 거 찾아달라. 그럼 너무 뻔하죠. 왜? 선생님, 저는 요렇게 생긴 흰 색깔 부채꼴에서요 파란 색깔 삼각형을 뺄게요 라는 거지. 그럼 일단 부채꼴부터 넓이 구하면 반지름이 몇 짜리래? 4짜리래. 그럼 일단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그 다음에 세타 3분의 파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 빼면 되는데 여기가 60도고 양쪽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이니까 무조건 정삼각형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 그냥 다 계산해도 되겠다. 그럼 3분의 8파이에서 4 루트 3을 빼주면 정답이 되겠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 자, 그럼 얘 통분까지 해버렸네요. 3분의 8파이에서 12 루트 3을 빼자. 자, 8이랑 12 뺀 거 답은 5번이 바로 정답인가 보네요. 자, 다음 또 395, 398 397이요? 자, 397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막 복잡하게 원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다행히도요. A점과 B점을 딱 그 원방에 넣었을 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확하게 위의 점이 돼버렸어요. 그쵸? 그럼 완전 땡큐죠. 왜냐면 엉뚱하게 가 있는 점이 아니라 원 위의 점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397. 자, 일단 원은 먼저 깔끔하게 그리고요. 자, 여기에 X축과 Y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될 건데 1, 루트 3이면 1/4분면이니까 한 이쯤에 있겠죠. 그리고 B점은 정확하게 무슨 축 대칭했어요? Y축 대칭했죠. 왜? X좌표만 바뀌었으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Y축의 대칭 여기가 바로 지금 보다 좀 더 이쪽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가면 여기가 -1, 루트 3이다 라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AOB 요렇게 삼각형을 그렸다면 여기 각도가 지금 A파이야 라는 거야. 여기가 A파이.
그리고 문제에서 부채꼴의 넓이 OAB는 B파이다 라는 거지. 그럼 일단은 반지름 길이가 2였잖아요. 근데 요 부채꼴의 넓이는 그럼 결국 어떻게 구해요? 저 넓이는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니까 A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게 지금 몇이다? B파이다 라고 지금 쓸 수 있어요. 그럼 결국 EA는 B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A 값을 찾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면 여긴 자동적으로 길이가 2라는 거잖아. 그럼 여긴 자동적으로 몇 도가 되겠어요? 1대 루트 3대 2니까 몇 도? 60도가 되겠죠.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도 60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합쳐서 180도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60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A는 감사합니다. 자동적으로 60도가 호두법으로는 3분의 파이가 돼서 A는 3분의 1이 되겠네. 그럼 A가 3분의 1이면 B는 자동적으로 또 3분의 2가 되겠죠. 오케이, 문제가 뭘 찾아달래? A랑 B 좀 더해줘. 답은 1이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또 398까지 없어요? 그 다음 399, 400 399요? 자, 399 한번 봐볼게. 자, 얘도 또 아까 그 원이랑 좀 비슷하다. 자, 1.5와 P 2,A를 지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또 좌표 평면에 한번 가볼게요. 강의실이 엄청 덥다. 온풍기를 안 틀었는데. 여기도 해야겠다. 여기 3층은 다 안막으로 다 창문을 덮었거든. 그 열차단 되는 걸로. 여기도 다시 덮을게요. 너무 더운데. 자, 1.5랑 2,A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게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대한 힌트를 줬냐라는 거야. 자, 문제를 가면 그런 말 안 줬어요. 그럼 아무데나 일단 찍을게요. 2,A를. 이렇게 찍었어. 그리고 그 점을 지금 P라 그랬고 동경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시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랬냐면 그걸 세타라고 했을 때라고 돼 있어. 근데 얘들아, 우리가 저 세타가 1사분면이 아니라는 건 벌써 구해져 버렸네. 왜일까요? 지금 보면 그치, 사인 세타가 음수가 나왔어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가 나왔고요. 요건 살짝 사실은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지. 루트 5분의 2라고 바꿀게. 왜냐면 나중에 피타고라스 쓸 때 좀 편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사인 세타가 이렇다라는 건 최소한 1사분면과 2사분면은 탈락이에요. 그럼 이제 3사분면과 4사분면 중에 하나일 거죠. 그럼 얘를 일단 삼각형을 그려보면 결국엔 사인이니까 루트 5분의 2가 될 테니까 5에서 4를 뺀 여긴 1이 될 거다라는 거야. 요걸 세타라고 잡았을 때.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타가 3, 4분면이면 예를 들어서 탄젠트 값을 물어보면 양수가 나올 거고 만약에 4, 4분면이면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A 값 좀 구해줘 라는 건데 그럼 얘들아 우리가 얘가 2,A였거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얘가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이야. 근데 X좌표가 무조건 양수니까 무조건 몇 사분면일 수밖에 없어? 4, 4분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긴 동경 P였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A고 그리고 마이너스 A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여기가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여기서 사실 루트 오는 건데 2대 1A대 요렇게 나오려면 여기가 2배가 돼버렸어. 그럼 여긴 자동적으로 길이가 몇이 되겠어? 4. 그리고 음수 쪽이니까 마사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왜? 요게 지금 2배 됐잖아. 2라고. 그럼 요게 2배 돼서 여기로 가면 되겠지. 그렇지만 4, 4분면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또 있습니까? 그럼 공통으로 넘어갈게요. 공통은 여러분들 그냥 랜덤으로 번호를 던지면 되는데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할게요. 왜요? 자, 앞에부터 질문 받을게요. 그러면 덥다. 321번부터 323 324, 326 327, 329 330, 332 333, 335 33 4요? 자, 334 한번 가볼게요. 이 334는 있잖아. 너무 유명해서 안 내요.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해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도형에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작았다가 이렇게 따라서 한번 됐어요? 자, 어쨌든 자, 초등학교 때 사실 이런 재미난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 원을 이렇게 딱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원 가운데 구멍 뚫은 다음에 꼭 톱니바퀴처럼 계속 맞물리면서 가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이고 갔다 삼각김밥 나와요.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리고 얘도 여기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결국 선생님이 좀 그림은 찐따 같지만 요 세 개가 바로 뭐다? 하나의 원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 문제만 그냥 보고 설명한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문제가 세타 값 좀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문제는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선생님, 그럼 이거를 몇 바퀴를 돌렸대? 3바퀴를 돌려서 다시 어디에 왔대? 처음 위치 P로 다시 되돌아왔대. 그럼 얘들아, 결론적으로는 원의 둘레의 길이의 몇 배가 부채꼴의 넓이랑 똑같겠어요? 3배랑 똑같겠죠. 그럼 게임 끝났네. 원의 둘레가 몇 파이 나와요? 원이 반지름 길이가 1이었으니까 2파이 나오죠. 그럼 원의 둘레가 2파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3배가 결론적으로 뭐가 나온다?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겠다. 그럼 부채꼴의 둘레 길이 공식 아시죠? 공식은 없지만 당연하겠죠. R 2개의 호의 길이죠. 그러면 2R 더하기 2R이면 2 더하기 6이죠. 더하기 R 세타. 그럼 2 세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과 어떻다? 똑같다. 2 세타 맞아요? 잠깐만. 잠깐만. 3배와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미안. 얘가 6파이고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2R 더하기 세타니까 4 더하기 2세타의 몇 배와 같다? 3배와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3배를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12 더하기 6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 얘네들이 같아야지 뭐 어떡해. 그러면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세타가 그러면 12 넘기고 6으로 나누면 되니까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네. 답은 몇 번? 없네. 있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지. 자, 다음 또. 자, 336, 338, 339, 341, 340이요? 이거 짜증나네. 이거 오늘 방탈출인데. 안 해주고 싶었는데. 자, 340 한번 가볼게요. 내가 이거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린 닮음으로 해서 푼다 그랬어. 얘들아, 그림을 좀 그리기가 그릴게. 왜냐면 이게 원을 겹쳐서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하하, 좀 찐따 같네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생겼어요. OJ 생각하면서 그림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있고요. 가로로 E라는 선을 그었대요. E. 그랬을 때 만족하는 동경, 요렇게 P, Q 이렇게 2개가 나왔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P까지가 알파, 요만큼이 알파, 그리고 요만큼을 베타라고 잡았대. 근데 우리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로 수선의 발을 내려요? X축으로.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X축으로 내리면 되죠. 그럼 자, 이제 작은 원의 반지름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루트2가 나와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그쵸?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은 2루트5가 나와요. 여기까지 찾았어. 자, 이제 시작할게. 문제가 A점은 2루트5. 그건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Y좌표가 2니까 우리가 이 P점을 어떻게 둘 수 있어? 여기가 결국 2라는 거잖아. 높이가.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8에서 4 빼니까 여긴 2가 나오겠지. 얘도 또한 2란 말이야. 그럼 20에서 4 빼면 16이니까 여기까지는 길이가 4 나오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 우리 바로 찾자고. 코사인 알파는 2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분의 1. 근데 조심하세요.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사인 베타 찾아달래. 사인 베타는 결국에 2루트 5분의 2니까 루트 5분의 1. 그리고 2, 4분면이니까 감사합니다. 사인은 플러스가 되겠지. 둘이 뭐 하래? 곱해달래. 그럼 마이너스 루트 10.
10분의 1. 답은 마이너스, 뭐 이거 답이네? 그냥 이렇게만 써도 답이 되겠지. 네. 네. 빗변분의 밑변이요. 내가 말했잖아. 저번에 수업을 그지같이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랬죠.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 바깥 각도가 알파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 사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내가 말했잖아요. 어차피 요 삼각형을 나타낼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요? 얘를 1사분면에 갖고 와서 이쪽으로 닮음으로 해서 풀어도 된다 그랬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180도에서 알파만큼 간 거면 여기서도 똑같이 알파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각변 안으로 또 풀어도 되고. 왜냐면 결국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결국 코사인 알파랑 똑같고 마이너스랑 똑같기 때문이야. 이해 가십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또. 넌 하지 마. 됐어. 자, 저번 수업에 아주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자, 3, 4, 2, 3, 4, 3. 질문이요? 없어요? 3, 4, 3. 얘들아, 뭐 OJ가 너네 통이야? 제 말 믿지 마세요. 뭐 그 전에 뭐 따로 단톡방으로 뭐 단속하거나 그런 거 없죠? 오늘 질문하면 뭐 죽는다든가. 자, 3, 4, 3 한번 가볼게요. 아니야. 아, 맞아. 자. 알파가 2, 4분면 각도잖아요. 그럼 거기서 코사인 값은 네, 너는 그냥 하지 마세요. 자,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 정사각형 하나 그렸대요. 요렇게 생긴. 여기가 4,3이래요. 그럼 여러분,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벌써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로 끝났어요? 5자리로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금 정사각형을 그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자, 그래 놓고 문제가 어디를 세타라고 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세타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사인 세타를 찾아달라 했거든.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처럼 보이지만 동경이라고 생각하면 요 동경.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리자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문제가 사인 세타를 찾아달라는 건 결국 여기서 세타를 찾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우리가 사인 세타를 찾으려고 하면 결국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 근데 아까 말했지만 4, 3, 5. 그럼 여기가 5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요거 한번 봐볼래? 우리 이런 모양 나오면 혹시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어요?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비스무리한 거 있었잖아. 요렇게. 그치? 사각형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선생님이 지금 빗금치는 삼각형들이 다 어때요? 닮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합동인 거죠. 정확하게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요 삼각형이 이렇게 온 거나 마찬가지야. 다시 한 번 더. 요 삼각형이 이렇게 온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제이야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4. 그럼 여기는 3이 되겠죠. 길이만 보면. 그럼 문제가 사인 세타 찾아다 했으니까 5분의 4. 답은 몇 번?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432에 리을만 해주세요. 뭐라고요? 400. 아니 342에 342에 리을. 리을이요? 자, 리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리을만 하려면 결국 앞에 거 다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가보죠 뭐. 그럼 너가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있죠? 요렇게 X축, Y축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얘는 단위원이네요. 반지름이 1짜리인. 그리고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요. 띵! 접해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 지금 T라고 뒀어요. 접점을. 그 다음에 여기를 P.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H. 그리고 Y절편은 아무것도 안 줬고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를 지금 세타. 오케이. 이렇게까지 갔어요. 자, 그래 놓고 알려준 거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리을만 해달라 그랬으니까 어여오세요. 리을의 TP 길이를 찾아달래요. TP. 그럼 TP면 일단 요 길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접선은 무조건 무슨 상태죠? 90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길이가 1이에요. 그럼 얘들아, 우리 P점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 TP를 찾아달라 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길이 1 코사인 세타. 여기 코사인 세타고 여기는요?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니까 여긴 자동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TP를 K라고 두면 K분의 사인 세타가 결국 뭐 나와야 돼요? 잠시만요. K분의 사인 세타가 몰라요.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사인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뭐죠? 혹시 각변환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그렇지. 그러면 양쪽에 K,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다라고 치면 K 코사인 세타가 결국 사인 세타고 양쪽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K를 TP라고 놨으니까 TP는 탄젠트 세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또. 이것은 왜 아닌데?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디귿을 물어봤으면 좋았잖아요. 아, 여기, 미안해요. 우리 서로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조금 배려와 존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디귿이요? 네. 디귿 보면 여기 벌써 해드렸네요. TH는 사인 세타죠. 네. 네네, 네. 서로 좀 예민했어요. 참, 344, 346, 347, 349, 350, 352, 352번이요. 자, 352번 봐볼게. 음이, 너 이거, 자, 가볼게. 요거 귀찮아서 틀린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스파 세타. 그렇죠. 지겹도록했어요. 이거 치환한 놈들 많아요. 탄젠트를요. 그래갖고 막 뭔가 멋있게 나올 줄 아는데 아닙니다. 찐으로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돼요. 그럼 가볼게. 352번 찐으로 대각선으로 곱하면 1풀탄에다가 누구를 곱하냐면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하고 그것이 지금 1 마이너스 탄젠트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탄젠트 가진 건 탄젠트끼리, 탄젠트가 없는 건 탄젠트 없는 것끼리 가볼게. 자, 분배할 때 여러분 요거 한 몸으로 보셔야 돼요. 한 몸으로 봐서 분배 법칙을 써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2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탄젠트 곱한 것은 1 빼기 탄젠트다. 얘 넘기고 얘 넘길게요. 그러면 탄젠트로 묶을게요. 넘기면서. 그럼 3 플러스 루트 3 탄젠트는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3 플러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뭔가 더 더러운 것 같은데요. 근데 쇼킹하게도 쟤를 유리화 하잖아요.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자, 깜짝이야. 자, 이거 위아래 곱하자고요. 그럼 분모는 9 빼기 3이니까 6 나오고요. 자, 분자 보세요. 잘 봐. 잘 봐. 마3, 3 어차피 사라져요. 그럼 이제 루트만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곱하면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3이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나와요. 뭐가? 탄젠트가. 그래놓고 문제가 뭘 찾아달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그럼 바로 삼각형 그리면 되죠. 세타라고 잡고 3분의 루트 3이야 라는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9에서 3 더하면 되니까 2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저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찾습니까? 봤더니 대놓고 몇 도의 각도래? 이거 세타 2, 4분면이야. 그래서 탄젠트가 마이너스 나왔구나 라는 거야. 그럼 우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구하면 사인 세타는 2 루트 3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2 루트 3분의 3인데 마이너스 붙이겠지. 그럼 결국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12분의 3 루트 3이 될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다. 계산 실수 안 했으면 몰라. 보기가 아니네. 자, 다음 또 353, 355, 356, 358, 3호 해주세요. 35, 5요? 오네? 이거 1분인가? 자, 355 혹시 질문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355. 유리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따로 질문해 드릴게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355번 가볼게요. 자, 얘들아,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그냥 판별식 써도 되고 인수분해 써도 되고 근의 공식 써도 돼요. 근데 문제가 근을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죠? 2차 방정식 주고 근 주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그런다고 뭐 문제가 풀리나요? 라는 건데 근을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 줬죠. 그럼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는 그냥 암묵적으로 늘 생각내야 되는 공식이죠. 왜? 얘가 결국엔 곱셈 공식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분의 1, 두근의 곱이 5a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a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요거 제곱하면 25분의 1 더하기 5a분의 자 마이너스 2 곱했다고 치면 4a 플러스 4니까 그게 1이래요. 그럼 넘길게요. 마이너스 25분의 24 5 약분하고요. 4로 약분할게요. 그럼 결국 a분의 a 플러스 1이 5분의 6 나오고요. 요거는 5분의 5 더하기 1이죠. 그래서 a가 5면 끝나겠다라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지금 문제에서 사인하고 코사인의 대소 비교를 갑자기 알려줬어요. 이거 왜일까? 라고 봤더니 선생님 탄젠트 세타 값을 찾으려고 하면 자 우리 a가 5거든요. 그럼 여기다 5 넣으면 25a 제곱 미친 거지? 25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8인가요? 12 이렇게 나와서 두 개가 근이 나올 거예요. 5에 2, 5에 2 5 나와야 돼? 플러스 4 20이니까 아니죠 3인가? 맞네 3 이렇게 그럼 결국 여기서 a 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사인이고 코사인인 거야. 근데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누구야? 사인이겠지 뭐. 문제가 뭘 찾아달래? 탄젠트? 그러면 우린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것분의 이거니까 뭐가 나와요? 5분의 4분의 4분의 3 마이너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또 음이 덥다. 자 3, 5, 6, 3, 5, 8 없어요? 3, 5, 9부터는 이제 끝났고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삼각함수 그래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오늘 질문이 되게 빨리 끝났네. 좋아요. 뭘?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흐름을 끊으면 안 돼요. 그래요. 힘들 거예요. 전 힘들지 않다고는 안 말했어요. 힘들 건데 참으셔야 돼요. 자 가볼게. 자 삼각함수 그래프입니다. 진짜 스카이 가겠다. 자 가볼게. 일단은 삼각함수 그래프를 잘해야 뭐를 잘해요? 방부등식 잘합니다. 방부등식은 그래프를 꼭 그려야지만이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단 당장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고 삼각함수는 일단 우린 무슨 함수라고 하죠?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주기함수를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fx 플러스 p는 fx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며칠이에요? 21일이거든요. 그럼 21일이 토요일인데 우리나라는 요일 주기가 7일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은 며칠이야? 28일이죠.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우리나라 요일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라는 거야. 왜? 주기가 7일이니까 오늘이 21일이면 다음 주 토요일은 28일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거 스파르타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애들이 무조건 주기함수에서 틀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주기 이 p에 쓰는 값은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쓰는 뭐를 나타내냐? 여긴 최소 양수를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21일이 좀 더 앞으로 갈게. 만약에 3월 1일을 월요일이라고 했어. 선생님 그럼 저는 주기가 7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월 8일도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럼 3월 15일도 월요일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근데 어떤 친구는 주기를 7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14일을 주기로 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 왜?
1일이 월요일이면 14일 뒤에도 월요일이니까 15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난 싫어. 22일도 월요일이니까 이번엔 주기를 내가 며칠? 21일을 잡고 싶어 라는 거야. 그래도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그 대신 14는 결국 7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고 21도 7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4와 21일은 결국 7과 주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중에 최소 양수 누굴 쓰는 거다? 7일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애들 무조건 틀려오는 거 한 문제 있었죠?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있잖아. 요거를 찾으래. 아마 선행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주기 몇 파이 찾으라는 거야? 2파이 찾으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선 그냥 주기가 2파이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2파이도 되고 4파이도 되고 파이도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왜요? 라고 하면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사인을 요렇게 해서 2파이가 계속 반복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얘를 더 가서 4파이를 주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한 파이 안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면 하나 더 가면 되지 않나요? 그럼 주기를 파이라고 해도 됐나요?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주기가 2파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아니지 거꾸로지 문제에서 준 주기에다가 n값을 곱했더니 2파이가 나오게 하는 이 n값 즉 이게 정수가 존재하면 다 답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주기가 2분의 파이 나왔어. 그럼 애들 어떻게 한다? 다 틀렸다고 해갖고 온다고. 왜? 주기가 2파이 찾으라는데 기억식은 주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파이에다가 정수를 곱했는데 2파이가 나오는 이 n값이 존재하는 거야. 있어 없어? 있지. 4 넣으면 있지. 그럼 얘는 주기가 2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니은 주기가 2분의 3파이 나왔어. 그래 놓고 여기다 정수를 곱했더니 2파이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n값은 지금 단순하게 계산하면 n값은 몇이에요? 3분의 4죠. 그 정수예요? 아니죠. 그럼 이건 주기가 2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주기를 먼저 찾아 놓으세요. 주기. 거기다 다 정수를 곱하세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준 너 몇 파이 찾아야 돼? 너 만약에 너 파이야. 그러면 이 n값이 정수가 되는 것들은 다 정답.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오면 다 오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저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잘하면 무조건 주기는 엄청 빨리 구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사인 3세타 3파이 3세타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등등등 막 삼각함수를 여러 개를 더해놨어. 그래놓고 주기 찾아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애들 당황해. 왜? 우리가 각자의 주기는 배웠지만 삼각함수를 더했을 때 주기는 안 배웠어. 왜? 우리가 이거 삼각함수 2개 더하는 건 언제 배우죠? 미적분 2에서 배워요. 미적분 2에서 삼각함수 합성이란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사인과 코사인도 합성할 거고 코사인과 코사인도 합성할 거고 사인과 사인도 합성할 거예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주기의 함수가 나오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재미삼아 보여드리면 요거 있잖아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타 실제로 구해보잖아요. 합성시켜보잖아요. 그럼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그 신기하죠? 사인과 코사인을 더하면 최대 최소가 루트 2로 바뀌어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인이 이렇게 있고 코사인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 얘네들이 더해봐 라는 건 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거 계속 더하면서 새로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요거 혹시 뭐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요거 기억나요? 요 그래프 기억나죠?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 모양 생기고 최소값이 2가 나왔던 모양이었죠.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면 앞에 최대 최소가 루트 2로 바뀌어요. 나중에 미적분 2 때는 어떻게 공식을 외우냐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의 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에다 루트 씌운 루트 2가 바로 합성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게 미적분 2니까 있고 단순하게 말하면 요거의 주기를 어떻게 찾냐. 이렇게 삼각함수가 와다다다다 더해져 있는 거. 바로 뭐야? 이래놓고 문제가 FP 값 찾으라고 해요. P
P값을 딱 구할 수는 없어요. 이건 미적분 2 과정이에요. P값만 구하는 건 미적분 2 과정인데 FP를 구하라고 해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요 식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회계망측한 어떤 식을 fx라고 하면 요 놈의 주기가 만약에 p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x 더하기 p는 fx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근데요, 선생님, 문제에서 f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p를 구하려면 x 대신에 0 넣으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fp가 결국 f0이나 마찬가지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p값이 0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f에다 p 넣은 값과 f에다 0 넣은 값은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거만큼 지금 주기가 p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1번 한번 보세요. 401번처럼 이렇게 나와요. 401번. fx가 겁나 더러운데 주기를 p라고 하자. 너네 절대 p 못 찾아요. 네버예요. 네버. 2학년 때문에 못 구합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fp 구하래. 그럼 감사합니다. f0 구하자. 0 넣으면 뭐 나와? 코사인 0. 1, 탄젠트 0, 0 더하기 2니까 답은 3. 답은 그래서 5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또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주기함수에 대한 개념이고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자 이거야. 안 덥니? 와, 이거 진짜 덥네. 너는 앉아 있잖아. 야, 이거 여기 붙여야겠다. 야, 근데 여기 창문 어디가 열리는 거니? 여기 있다. 추우면 닫아, 지성아. 아니야, 미치지 마시고. 자, 갈게요. 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힘들지 마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번 설명 가볼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으니까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그리라 그러면 저는 항상 8칸을 꼭 그립니다. 요렇게 8칸을 꼭 그려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삼각함수도 엄밀히 따지면 주기함수도 맞지만 무슨 함수이기도 하죠? 대칭함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8칸을 그리는 습관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부등식이 쉬워져요. 사인 함수는요, 0에서 시작해서 최고점 찍고 0 지났다 최저점 찍고 다시 0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0에서 시작해서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리고 한 세트가 2파이에서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왜요? 라고 하면 사실은 진짜 단순하게 설명을 내가 저번에 말했죠. 원이 이렇게 있고 요 위에 P점이 하나 있어요. 물어볼게. 호수야, 여기 P점 있으면 X좌표가 몇이죠? 1이고 여기 쓰면 X좌표가 몇이죠? 0.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X좌표의 뭐를 찾은 거다? Y좌표의 뭐를 그린 거다? 위치를 그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있다가 Y좌표가 몇이에요? 0. 쭉 올라갑니다. Y좌표 다시 그래서 Y좌표가 0에서 출발해서 1 찍고 0 갔다 마이너스 1 갔다 다시 0으로 가는 이 모양의 위치를 바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근데 이 한 바퀴 거리가 요게 단위원이기 때문에 원의 둘레 길이가 몇이죠? 2파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가 났던 거예요.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2파이니까 우리 주기가 두 글자로 뭐예요? 시간이거든요. 처음 위치부터 다음 그 위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여기서부터 2파이 걸렸으니까 2파이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왜 이게 한 칸씩 차이 나요? 얘가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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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가니까 요 한 칸이 다 90도씩 차이 나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사인, 코사인이 다 원에서 왔기 때문에 원의 성질을 다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생님, 왜 코사인은 그럼 1부터 시작하냐는 거야. 왜겠어? 우리 여기서 출발했지, 호수야. 여기서 출발했을 때 y 값이 0부터였지. 근데 x 값은 몇부터예요? 1. 그쵸? x 값 1이잖아요. 그랬다가 어디로 가요? 0. 그랬다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 그랬다가 어디로 가요? 0.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코사인이 0 넣었을 때 뭐가 나오더라? 1부터 스타트 끊어서 0 갔다 마이너스 1 갔다가 1까지 간 거였구나라는 거야.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코사인은 무조건 1부터 시작해.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 왜 여기가 시초선이잖아요. 여기부터 스타트해서 막 움직이는데 이 P점은 x, y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x, y, x, y, x, 얘가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이 원이 있는 모든 x, y를 x만 따로 y만 따로 표현했을 때 얘는 y의 자취의 방정식이고 그리고 얘는 x의 자취의 방정식을 바로 2D 표면화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얘는 위아래로 계속 무한 반복하는데 그거를 2D화 시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1부터 시작했다가 그래서 얘가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얘도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2파이니까 주기가 2파이고 가운데가 파이고 한 칸당 90도씩 움직이니까 2분의 파이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을 때와 여기서 시작했을 때가 90도 차이 나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정확하게 몇 도 차이가 난다? 90도가 차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도 표현합니까? 사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요 한 칸만큼 옆으로 옮기면 코사인이 나온다라고도 많이 나오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 함수도 엄밀히 따지면 무슨 평행이동 관계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대칭 함수라 그랬잖아요. 요 그래프와 서로 대칭 관계고 요 그래프도 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대칭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요거를 접었다 피면 그리고 요거는 조심해야겠지.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요렇게도 접고 요렇게도 접은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주기함수라 했으니까 여기도 있잖아요. 반대쪽에도. 그럼 잘 봐. 이 그림을 요렇게도 X축으로 대칭도 하고 Y축으로 대칭도 해서 우리는 한 문자로 무슨 대칭이라고 해요?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원점 대칭 함수다. 그걸 유식한 말로 어떻게 유식한 말로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그치, 기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멋있게 어떻게 표현한다? F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뱉어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너 30도, 마이너스 30도 구하고 싶니? 그러면 그거는 마이너스 30도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올려서 구하면 여기랑 여기는 정확하게 부호 차이만 날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각도도 우리는 뱉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원점 대칭 기함수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 주기함수라 그랬으니까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자, 물어볼게. X값에 못 넣는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음수도 넣을 수 있고, X값이 아니라 세타값에 음수, 양수, 유리수, 무리수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뭐가 나옵니까? 모든 실수가 나와요. 근데 신기하죠?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을 수 있지만 넣었을 때는 절대 1을 못 벗어나고 마이너스 1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바로 치역을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정확하게 옆으로 한 칸 옆으로 밀었어. 그러면 사실상 축이 동일하겠죠. 정의역 동일할 거예요. 치역도 동일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 왜? 얘가 옆으로 한 칸 이동하면 이게 정확하게 Y축을 기준으로 양쪽과 모양이 똑같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슨 함수라고 한다? Y축 대칭 함수라고 하고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지? 우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 우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유식한 말로 뭐 하냐? 너 마이너스 각도 구하고 싶니? 그러면 무시해. 마이너스 떼고 말해도 돼 라는 거야. 왜? 30도 구하고 싶니? 마이너스 30도 구하고 싶니? 어차피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사인, 코사인은 애들이 많이 안 어려워요. 똑같은 개념이고 우함수, 기함수 요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탄젠트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미적분 원 선행 해보셨죠? 미적분 원 선행해보면 첫 단원이 이름이 뭐예요? 미적분 원 첫 단원? 함수의 극한이죠. 그럼 극한 다음 두 번째 단원이 뭐죠? 함수의 연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요, 극한값이 어디에나 다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탄젠트는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예요. 그래프가 툭툭툭 끊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자면 힘든 거 알아요. 좀만 힘내주세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냐? 결론적으로 얘들아,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지금까지는 없었고 나도 설명한 적은 없는데 왜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가르쳐서요. 그렇게 하겠지. 왜냐면은 아까 사인과 코사인은 탄생하는 원리가 뭐였어? 원위를 돌아다니는 점에 X좌표와 Y좌표를 2D화 시켜서 그린 건데 그건 너무 명확해. 왜 탄생했는지. 근데 탄젠트는 90이 무한이어서? 90도가 무한이어서? 그것보다는 그것도 맞긴 맞지만 탄젠트가 뭐 분의 뭐예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0부터 90도까지 코사인 값은 어떻게 돼요? 0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사인 값은 0부터 90도까지 뭐예요? 증가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잘 봐. 아까 옆으로 토스에서 했으니까 요 감소하는 비율이나 요 증가하는 비율은 어때요? 서로? 똑같겠죠. 그래서 얘가 감소하는 만큼 얘는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그냥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는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다시 여기서 내려가는 그래프. 끊겨요. 그리고 아까 우리 호수가 말한 대로 왜 그래프가 끊겨야 됩니까? 라면 2분의 파이에서는 무한히 가기 때문에 끊기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돼요.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툭툭 끊기고요. 주기가 처음 꼭지점에서 다음 꼭지점까지 걸린 시간이 파이만큼 차이 나서 주기가 얜 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써줄게. 첫 번째, 탄젠트도 똑같이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그리고 얘를 그래서 우리는 기함수라고 하고요. 유식한 말로 f에다가 마이너스 x 주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뱉는다. 두 번째, 이제 조심합니다. 정의역이 문제예요. 근데 정의역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얘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세 글자? 점근선이죠. 근데 이 점근선은 한 개가 아니라 무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항으로 외우셔야 돼요. 우리 일반항 어디서 들어봤었죠?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 들어봤죠. 너무 규칙이 많고 항이 많으니까 일반화 시킨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OJ 힘들다, 뭐 이호수 힘들다만 말하면 나는 이 중앙여고 애들은 졸라 힘이 많이 드네라고 일반화 시키듯이 얘도 똑같아. 선생님, 첫 점근선은 2분의 파입니다. 두 번째 점근선은 2분의 3파입니다. 근데 2분의 3파이를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2분의 파이에서 주기만큼 더 간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한다는 거야. 그 다음 점근선을 찾아보니까 2분의 5파이야. 근데 2분의 5파이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2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네. 선생님, 그러면 얘가 엄밀히 따지면 2분의 파이는 그대로 있고 1파이, 2파이, 3파이 더해지는 꼴이 되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야?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n값이 0이면 2분의 파이, n값이 1이면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n값이 2면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탄생한 거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점근선이 탄생한 이유는 x값을 넣었을 때 탄젠트 값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점근선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점근선은 절대 x값에 넣으면 안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을 뭐라고 말해? 점근선 빼고 다. 점근선만 넣지 마라. 점근선 빼고 다 넣어라. 그래서 이걸 표현 어떻게 씁니까?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적었고 탄젠트는 치역이 땡큐죠. 그럼 그거 넣으면 어떻게 돼?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니까 치역이 오히려 모든 실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이 치역이 누구한테 관여를 해주죠? 이 치역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와 뭐예요? 바로 최대 최소죠.
이 치역의 값이 곧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치역의 값이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사인과 코사인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고, 이놈은 치역이 모든 실수 나왔으니까 최대 최소가 어때요? 엄밀히 따지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도 맞지만 2학년 과정에서, 특히 지금 대수 과정에서는 무한대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대 최소가 없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없다는 아니죠. 너무 크고 너무 작은 건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적분 오늘 안 배운 상태니까 없다라고 꼭 말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도 아마 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실 거야. 그냥 없다라고 표현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없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힘들죠? 요것만 이제 하면 이제 끝. 그리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근데 얘들아, 이제 이거를 나 힘 빠져. 힘들다고 표현하지 마. 힘든 거 충분히 알아, 태희나. 그렇게 얼굴에 대서 무서운데? 얘들아, 싸우고 싶은 거 알아, 나랑. 맞짱을 뜨면 쟤 이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는 거 나도 가끔 느껴. 근데 나도 놀래서 무시하고 하는 거니까, 제발 부탁이야. 자, 근데 이제 요거까지 하면 끝이야. 선생님, 그럼 이렇게 따로 공부하면 쉬운데, 이제 얘들아, 우리 하나로 오버랩해서 한번 그려보자고. 하나의 좌표평면에. 자, 하나의 좌표평면에 그려볼게.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그럼 이거를 하나의 좌표평면에 좀 크게 그려볼 건데, 어디까지만 그릴 거냐면, 파이까지만 그릴 거야. 이 파이까지 그릴 필요도 없어. 파이까지만 그리면, 아까 요 4칸 중에서 여기를 돋보기로 확대해서 그릴 거야. 요렇게. 돋보기로 확대해서. 그럼 내가 이걸 크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인 거야. 저 두 칸만 내가 확대를 했거든. 그럼 자, 주황 색깔을 사인으로 그릴게. 그럼 사인은 0에서 시작해서 최대치 찍고 다시 내려올 거야. 요게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은 파란 색깔로 그릴게.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갈 거야. 그래서 얘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를 노란 색깔로 그릴게. 탄젠트를 노란색. 이게 탄젠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컴퓨터로 그려보면 탄젠트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거의 이게 점근선이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멀리 가야 이게 거의 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은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럼 이거를 왜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은 알 수 있는 건 요 각도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요 각도는 사인과 탄젠트 안 썼죠.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이죠. 우리 사인과 코사인이 언제 같아요? 4분의 파이. 그치, 45도에서 같아서 여기가 4분의 파이예요. 근데 그럼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하면, 자, 학교 시험에서는 파이까지도 안 따져요. 2분의 파이까지만 따질 거거든요.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 좀 찾아볼게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은 일단 감소 함수고요. 사인은 증가 함수고 탄젠트도 증가 함수예요. 근데 그럼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특정 각도를 줬을 때 대소 비교를 할 줄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내가 알파라는 각도를 여기를 잡았어. 여기를 베타라고 잡았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에 대한 대소 비교와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에 대한 대소 비교가 가능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알파나 베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자, 그럼 결론적으로 갈게요. 알파가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대빵은 탄젠트예요. 탄젠트는 정말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1등이에요. 알파를 넣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누가 그 다음 높습니까? 꼭 그려봐야지. 그려봤을 때는 누구?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순이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4분의 파이를 넘어갔어요. 4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사인과 코사인이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탄젠트가 1등이고 사인이 2등이고 코사인이 3등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 뜻은 탄젠트는 넘사벽, 그냥 압도적인 1등.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은 이 4분의 파이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순서가 서로 역전된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 머릿속에 그냥 이걸 이미지화 시켜서 외워주는 걸 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호도법에서 라디안이라는 거 사실 제가 안 가르쳤는데 라디안도 엄밀히 따지면 단위예요. 단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 60분법, 파이, 호도법, 근데 라디안도 있어요. 근데 라디안이 어떻게 탄생한 건 아시죠?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린 얘를 1라디안이라고 하고 이 라디안은 우리가 그냥 암묵적으로 생략하자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인 1도랑 사인 1은 달라요. 가끔 1도랑 1이랑 같다고 표현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니라 사실 이 뒤에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1도는 몇이에요? 진짜 1도 찾으시면 돼요. 진짜 요 앞에 1도. 근데 사인 1 라디안은 뭐냐면요. 이 라디안이 엄밀히 따지면 파이, 즉 3.1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14 라디안.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가 3.14를 2로 나누니까 한 1.5 정도 되는 거야. 그럼 사인 1은 얘랑 0.5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한 요쯤이라고 보면 돼. 그럼 봐봐. 여기가 1도인데 여기는 1라디안인 거야. 그럼 지금 어때요? 1도랑 1라디안은 대소 비교가 다르겠죠. 사인 1도, 코사인 1도, 탄젠트 1도랑 사인 1, 코사인 1, 탄젠트 1은 엄연히 말하면 다른 대소관계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라디안으로 나와도 쫄지 말고 파이를 3.14, 2분의 파이를 한 1.57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럼 얘는 몇이 되겠어? 3.14를 4로 나누니까 한 0.75 정도. 그럼 1라디안은 0.75와 1.5 사이에 있겠다라고 하고 대소 비교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2라디안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한 이쯤에. 왜? 1.5보단 클 거고 3.14보단 작을 거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라디안이 나와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대소 비교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